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시설 국내 복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여 년간 계속됐던 세계화의 후퇴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내년 하루 이 원유 생산량을 1270만 배럴로 대폭 증가한다는 계획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이 대단한 호재라고 판단하고 이를 앞세워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 정작 민주당 후보들은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업들의 이 미국 내 복귀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영리 로비 단체죠. 리쇼어링 이니시에이티브가 미국 기업들의 이제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지난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이 네. 보고서 내용에 좀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2년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일자리 규모가 35만 개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와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35만 개나 된다니까 상당한 규모고요. 이게 그 국내 복귀 일자리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쇼어링 이니시에이티브가 2010년부터 이 같은 통계를 집계해 왔는데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올해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리쇼어링 이니시에이티브는 그 미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비 단체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리쇼어링 이니시에이티브가 그동안 이제 미국 기업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해왔는데 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결국 그 최근 들어서 그 같은 어떤 그 활동이 좀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지금 뭐 그 인프라 감축법 같은 게 통과돼 가지고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도 이제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제 자꾸만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은 뭐 세계화 시대다라고 할 만큼 값싼 노동력 국가의 생산 시설을 만들고 완성된 제품을 미국에 파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확 이제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계화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였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싼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공장 짓고 대량 생산해서 파는 것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이런 식의 경제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글로벌 시대 다국적 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30여 년간이 글로벌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곳까지 이제 물건을 이 운송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 뭐 롱비치항, LA항에 적체 현상 일어나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만든 거를 그 선박을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미국 본토까지 가지고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고요. 국제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기업들 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점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생산 시설과 공급망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전처럼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그리고 공급은 미국에서 하고 이렇게는 이제 힘들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탈세계화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올해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각종 상품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거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이러면서 세계화 흐름에 완전히 제동이 걸리고 또 최근에 뭐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의 불안감이 좀 극대화되고 있어요. 대만에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세계 반도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세계 반도체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만에 탈이 난다면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게 굉장하구나 하는 걸 이제 기업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 땅에서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미국 땅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 이제 탈세계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고 이제는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결국은 반세계화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기후변화도 이렇게 세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급망을 전 세계로 지금 확대하는 그래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굉장히 좀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곳곳이 탄소 배출 저감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망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 미국까지 가져오려니까 비행기에 실어야 되고 대형 선박에 실어야 되고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동하면서 온갖 엔진에서 내뿜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이게 기후변화에 안 좋은 건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시대에 이런 생산과 판매가 생산지와 판매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게 기후 변화에도 안 좋게 작용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그 기업들이 점점 판매지 가까운 곳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클레이스가 최근에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의 매력이 최근 들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건비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아시아 쪽에서도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S&P 500에 편입된 대기업들을 보면 자국 내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해외 M&A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외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클레이의 결론은 이 보고서의 결론은 세계화는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네.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고용이 증가하게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네. 하지만 경제라는 건 계속 살아 숨쉬는 것이라서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네.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확실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비하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대안을 찾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생산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 지금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좀 대체하는. 로봇은 인건비 줄 필요 없잖아요. 월급 줄 필요 없잖아요. 무슨 건강보험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이 일하는 그런 분야를 최소화시키고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게 뭐냐면 자동화죠. 자동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자동화 협회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요. 진보 자동화 협회는 올 1분기에 북미 기업들이 주문 공장 자동화 로봇 규모가 11,595대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자동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6억 4,600만 달러를 로봇이 생산해낸 것으로 상당한. 그래서 이 본토로 와가지고 사람을 미국인들을 고용하지만 갈수록 아마 사람을 쓰는 숫자는 줄어들고 사람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대신에 자동화 기술을 가진 고급 그런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겠네요.
뭐 그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다룰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인력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네. 또 좀 앞으로 대학에 갈 사람들은 요 분야 쪽으로 좀 뭐 그런 공부를 것도 하면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을 이제 사람들은 찾아가야 알겠죠. 되겠죠. 기계가 네.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세상이 확확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기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라고 사실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 가지 잘한 게 있네요. 시작을 잘했네요. 네.